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의 직원 절반이 진드기에 물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당 측은 어린이문화원을 임시 휴관하고 긴급 방역에 나서기로 했지만 대처가 늦었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역민 10명 중 8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년 대규모로 취업박람회가 열리고 있지만 박람회에서 일자리를 얻는 구직자는 전체 참가자의 1~2%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의 업종 전환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지원 방향을 놓고 업체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직원 10여 명이 단체로 진드기에 물렸습니다. 직원들은 발진과 가려움 증상을 보여서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았습니다. 3주 전부터 시민들이 이용했던 책상과 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전당 측은 전격적으로 휴관을 결정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2,000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찾는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입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12명에게서 그젯밤부터 발진과 가려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들 직원들은 어제 출근하자마자 단체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빨갛게 다 올라와가지고 병원 가봐야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다 갔어요. 병원 진단 결과 이들 모두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 체험관 안에 설치해둔 책상과 의자를 밖으로 옮겨 폐기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가 진드기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당 측은 며칠 전부터 직원 한두 명에게서 발진 증세가 나타나자 자체 조사를 벌여 통나무 재질의 책상과 의자에 진드기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당 측은 초기에 시시하며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객 대다수가 감염되기 쉬운 어린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방역에 나서지 않았고 광주 MBC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휴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오면 안 되지. 그 나오면은 진드기는 더구나 굉장히 위험한 건데 내가 물린 건 괜찮지 차라리 이 얘기는 물리면 안 돼요. 어린이문화원 안에 있는 물건을 매일 소독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아시아문화전당. 하지만 책상과 의자가 지난 3주 동안 이용객들의 쉼터로 사용되어 온 만큼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올 하반기 광주권 채용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수천 명의 구직자들이 채용박람회를 찾았지만 이 중에 얼마나 일자리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열린 채용박람회 실적을 봤더니 취업 성사율이 1~2%에 불과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2016 하반기 광주권 채용박람회장에 구직자들이 구름처럼 몰렸습니다. 취업난 때문인지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구직자들도 꽤 많은 수가 면접을 보러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들어가려는데 나이가 많아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수도권에서 일할 정규직 택배사원 3,000명을 광주에서 뽑는다고 해서 화제가 된 업체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습니다. 급여도 높고 쉬는 날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가장 매력적인 요건은 뭐였습니까? 급여가 그래도. 하지만 상당수 구직자들은 원하는 업체가 없어 박람회장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하는 분야가 조금 사무원 보는 그런 쪽인데 안 맞는 것 같아서 계속 보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와 광주 고용노동청 등 정부기관이 함께 정기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취업까지 이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7,000명의 구직자가 몰렸다던 지난 5월 채용 박람회장에서 채용된 인원은 고작 89명. 비율로 따지면 1.2%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취업 성사율을 보니 대부분 1%에서 2%에 머물렀습니다. 이와 같은 채용 박람회에는 보통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광주시도 낮은 취업 성사율이 고민입니다.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직업 훈련할까 이런 교육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채용 박람회를 준비하는 기관들 역시 어떻게 하면 취업 성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맑았지만 오늘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남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늘 오후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요. 많이 내리는 곳에서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많은 비가 내리니까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기온도 앞으로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아침 기온은 16.4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선선하니까요. 겉옷 꼭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쌀쌀하고요. 영광과 장성, 담양과 화순 22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암 21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1도, 보성도 2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에는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열 교환기라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이 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욱 기자입니다. 자동차용 전선에 사용되는 구리선 생산이 한창입니다. 이 업체의 주력 품목은 에어컨과 냉장고에 들어가는 열 교환기. 하지만 최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을 앞두고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 가공에서 쌓아온 독자 기술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소비 전력을 좌우하는 열 교환기는 제품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원가를 낮추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고도화는 물론 중소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디자인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국내 가전 대기업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또 태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미국과 동남아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설립 12년 만에 매출액이 7배가 늘었을 만큼 급성장을 했고 마침내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자꾸 놓고 하고 또 이제 우리 기술을 자꾸 세계에 알려서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는 거죠. 경쟁력 우위의 이면에는 과감한 설비 투자와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최근 수년 동안 매출액의 20-30%를 설비에 투자하면서 생산 공정을 혁신했습니다. 일반 업체보다 2-3배가량 높은 투자입니다. 직원 교육에 많게는 연간 500시간을 부여해 전문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이제 무한 도전하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전 정신이 우리 회사의 제일 장점인가 싶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연구소를 설립해 매년 67건의 신기술을 특허 신청하는 한편 생체 소재 연구 등 미래 신사업 발굴 노력도 멈추지 않고 있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계 업종 전환과 다각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이 정부와 업체 간의 시각이 서로 달라 우려감이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국의 조선업체가 수주한 선박은 단 3척. 올해 극심한 수주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조선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일감도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조선업체별로 구조조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이달 안에 조선업 지원을 위한 최종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업종 전환, 사업 다각화 지원 등이 내용으로 산업부는 적정 규모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자구 노력이라든가 업체 또 컨설팅 결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할 때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권 조선협력업체에는 사업 다각화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융합 사업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들은 소형 선박 건조 등 조선 연관 산업을 희망하고 공동 진수 설비, 즉 플로팅 도크를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소에서 지금 수주가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대불산단이 돌아갑니다. 업종 전환은 불가하고 그걸로 해서 업종 다각화해가는 방법. 조선업 고용 유지를 위한 구조조정과 후속 지원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자칫 지역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MBC 창사 52주년 특집 여론조사, 이번엔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지역민들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음식 문화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시민들은 꼽았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 자원을 물었습니다. 다양한 음식 문화가 39.4%로 가장 많았고 5.18 등 역사 자원, 섬이나 숲 같은 자연 환경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문화 자원을 글로벌 상품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는 보다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접근성 향상과 면세점 같은 시설 확충 등의 순위였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 훼손 우려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51%, 많은 사람이 구경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를 차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고 60세 이상은 60.7%가 설치에 찬성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자가 81%를 넘었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가기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18%가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이나 전시에 대해선 10명 가운데 8명이 만족한다고 답했고 이유로는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미디어 아트 분야의 창의도시라는 사실에 대해선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57%로 더 많았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이달 29일까지 열리는 한평정원 페스티벌에 작가 정원이 생활 속 문화예술 공간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건데 국내 정원 문화를 선도해가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과정으로 평가가 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즈넉한 가을 정치로 물들어가는 순천 문화의 거리. 이 일대 주택가 담벼락 아래 특색 있는 작은 정원들이 조성됐습니다. 대초의 무한한 숲의 기억을 일상 속에 형상화한 황신혜 작가의 투영된 숲 정원과 순천만의 자연을 형상화한 최혜영 작가의 플로우팅 라운지 정원 등 작은 정원 7곳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도심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정원을 볼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원을 조성하다 보니 좀 자연과 동화된 느낌도 나고. 한평정원 페스티벌 작가 정원은 올해 처음으로 도심 재생구역 내에 조성돼 원도심 활성화를 돕는 새로운 관광 상품화의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순천에서 시작된 이 작가부 7개는 정말 주민들 생활 공간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부터 진행 과정까지가 이번 페스티벌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 학생부와 일반부 53개 한평정원도 국내 유일의 경연대회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여 새로운 정원 작가의 등용문이 되고 있습니다. 1회 대회에 비해서 3회 대회가 훨씬 수준 높은 퀄리티 높은 작품들이 출품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1회 대회에 비해서 3회 대회는 평균 3.4대 1의 작품 경쟁률을 보인 그러한 대회로서의 하나의 명성을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한평정원 페스티벌.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정원이 생활 속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고 산업화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의미 있는 축제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주 지역 법원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한 형사사건 10건 가운데 4건이 감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광주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의원은 10년 이상 광주 지역 법원에서 근무한 변호사 3명이 1년 동안 수임한 항소사건을 분석해보니 42%가량이 원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노 의원은 법원이 주관적 판단으로 형을 깎아줬다며 전관 예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광주 지역 법원 출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에 틈새를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윤장현 시장의 인척 김용구 광주시 정책자문관과 관련해 국감장에서도 엄정한 수사를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광주지검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정책자문관이 시장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질서를 해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광주시를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한 것은 지나쳤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7월 실시한 영산강 수질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조사를 담당했던 광주환경운동연합 이막진 활동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영산강 수질 상태 어떤 상태인가요? 2009년 4대강 사업 이전의 환경영향평가서와 그리고 올해 7월 말에 조사했던 영산강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중금속 불이납과 같은 중금속의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볼 수 없었 검출되지 않았던 비소 역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영향화의 원인인 총인의 수치가 이제 14배 이상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산강의 수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층의 수질은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용존산소를 조사해 보았을 때 성층화 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승천보 같은 경우에는 수심 표층에서는 이제 9ppm이 발생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수심 4m 이하에서는 1ppm이 채 되지 않는 무산소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층에서는 이제 물고기라든가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할 때마다 이제 확인을 하는데 물고기가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고요. 이제 물고기가 보이는 경우에는 주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표층에서 입을 뻐끔뻐끔거리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강의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시죠. 가장 큰 원인은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2개 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가 설치되면은 이제 강물의 흐름을 막게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부영향화를 발생시켜서 녹조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산소가 고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와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여 흘러들어오는 하수, 그리고 지천에서 흘러들어오는 B점 오염원 등의 오염원들이 내려오다가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에 막혀서 그 바닥에 오염원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될 것은 보와 관련된 것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보의 수문 개방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야 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수문 개방을 했을 때 수질 개선은 1, 2년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리고 태적토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수문 개방을 하지 않고 보를 이 상태로 방치를 한다면 녹조가 계속 발생을 하고 태적토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될 것입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환경단체에서는 이 영산강 살리기에 주력을 하실 텐데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올해 10월 10일에 학계 전문가와 도의원 그리고 광주 전남 시민단체가 모여서 영산강 기수보건협의체 발족식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제 하구뚝 부분 해수 유통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는 이번 영산강 현장 조사를 계기로 영산강 조사 방법과 이제 시기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네, 일단은 강의 흐름 자체가 지금 느려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입니다만은 그 아래에 있는 퇴적토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끔찍하고 그 안에도 물고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어백,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 승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요, 광주에서 운행되는 택시 대부분에 에어백이 장착돼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광주 지역에 운행되고 있는 택시는 8,200여 대. 이 가운데 에어백이 장착된 택시는 2,700여 대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택시 석 대 가운데 2대는요, 에어백 없이 승객을 태우고 도심을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어백 설치가 미비한 건 2014년 이후에야 출고된 신규 택시부터 운전석과 조수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택시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1000건에 가까운 택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5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하지만 에어백 설치를 강제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치단체도 예산이 넉넉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의무 화전에 출고된 택시가 도로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에어백 없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의 뼈아픈 일격을 당하면서 올 시즌 5위가 확정됐습니다. 기아는 2회 이흥년에게 석점 홈런 등 넉 점을 빼앗긴 뒤 이범호의 솔로 홈런과 7회 노수광의 2타점 2루타로 추격했지만 3대4로 졌습니다. 반게임 차로 4위를 달렸던 LG가 롯데를 꺾음에 따라 기아는 올 시즌 5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기아는 내일 정규 시즌 최종전을 치른 뒤 오는 10일 LG와 와일드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홈 경기가 열린 기아 챔피언스필드 주변 아파트에서 3차 소음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소음과 빛 공해 측정은 담당 재판부와 환경진단연구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아파트 주민과 광주시 관계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도 배경 소음 등을 측정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배상 여부와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에 의해서는 영향받지 않는 광주공고 동문작가 초대전이 4만 3천 송이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개교 70주년을 맞아 광주공고 총동차회가 마련한 이 전시회는 전국에서 활동 중인 20여 명의 동문작가들이 참여해 회화와 서예, 조소 등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서예가들의 작품 교류전이 유스케어 금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제서법예술연합 호남지회와 중국 광동선 서법가협회가 마련한 이번 교류전에는 두 나라 서예가 1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서법예술연합 호남지회는 지난 1993년부터 중국의 서예가들과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와 도시공사가 대촌동 일원의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손을 잡았습니다. 광주 동구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에서 열린 전국 관광도래 크라우드 펀딩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호남대학교의 가을 축제인 호러 페스티벌이 초청 공연과 호러 주방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개막했습니다. 보성중학교 학생들이 이순신 리더십 교육관인 강진관에서 활쏘기와 열선로 현장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